지난 8월 20일 제37대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했습니다. 2년 전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복원해내는 대검찰청 DFC 모바일 분석팀의 활약을 취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위조, 3억 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5명을 기소했습니다. 여주지청은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핵심 부품 제조 기술을 유출하고 2억 1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검찰 내비게이션.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포커스를 새롭게 진행하게 된 검사 정수정입니다. 앞으로 하나 되는 검찰, 열린 검찰로 거듭나는데 검찰 포커스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0일 제37대 김준규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검찰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 끝에 맞는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식인 만큼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의 이목도 집중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김준규 검찰총장이 들어서자 우려와 같은 박수가 터집니다. 2달이 넘게 비어있었던 지휘부 공백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검찰을 지켜준 검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검찰의 화합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화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과 생각이 존중되는 가운데 화해를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검찰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검찰, 변모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검찰 등을 강조하면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강조했습니다. 단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 그동안의 타성에서 벗어나 범죄와 싸워 이겨 선량한 국민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범죄 앞에 엄격하고 당당하지만 국민 앞에서는 겸허해야 합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당당하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단호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국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검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겐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약속하고 검찰 내부를 향해선 소통과 새로운 검찰 문화를 주문한 김준규 검찰총장. 이러한 개혁 의지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PBS 정영민입니다. 2007년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 인구는 이미 4,1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휴대폰의 보편화로 거의 전 국민이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내 모바일 분석팀은 범죄에 이용된 휴대폰을 뛰어난 기술력으로 판독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박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휴대폰. 음성통화와 함께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 2007년 10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야 했던 검찰. 과연 2년 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복원이 가능할 것일까? 과학수사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바일 분석팀은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의 분석 의뢰를 받고 휴대폰 단말기 메모리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당시 그 분석 요청 의뢰받았던 휴대폰입니다. 그 휴대폰의 데이터를 덤프받을 수 있는 모드로 변경한 뒤에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리스트화 하고 있는데 그 요청 휴대폰에서 그 문자 받은 문자 또는 발신한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어떤 그 동굴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의 내장 메모리 카드만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합니다. 설사 파손된 휴대전화라도 메모리만 온전하다면 상황에 맞는 분석 기술을 이용해 모든 분석이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엔 사진과 동영상 복원도 가능합니다. 현재 모바일 분석팀의 인원은 단 2명. 하지만 기술력만큼은 국내 모바일 분석팀 중 최고라고 자부할 만큼 뛰어납니다.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분석 의뢰 역시 급증하면서 모바일 기기 속에 내장된 정보를 추출해 수사를 지원하는 모바일 분석팀의 역할과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스마트폰, 또는 GPS 내비게이션, 또 디지털 녹음기 이런 이동형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모바일 포렌식의 활동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분석팀은 이러한 첨단 수사 기법이 활성화되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SPBS 박종선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송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남한강 정비사업 중 골재 채취를 위한 하천공사의 시행자로 H업체가 선정됐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투자를 하면 골재 채취 운송권을 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로 선정됐다는 공문은 당초 있지도 않은 가짜. 사업 설명회도 투자자들을 모아 사기를 치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홍모 씨는 이 사업에 투자했다가 3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일이 진행이 되니까 운송할 수 있는 운송권을 줄 테니 얼마에 계약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정부 명의 공문은 잘 믿지 않습니까? 공문 위조하고 그다음에 그 공문에 나온 이제 기한자나 결제자 이름 그런 공무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 오늘 뭐 저녁을 하기로 했다. 통화를 하는 듯한 태도도 보여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제 잘 믿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65살 한모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빙자해 이러한 사기극을 벌여왔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오래전부터 남한강 환경개선 사업에 매진해온 것처럼 속이고 기반이 튼튼한 회사인 것처럼 가짜 예금 통장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실제로 정부 각 부처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민원을 넣고 회신을 받는 등 마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정부 명의의 공문을 이용했다는 점이 제일 특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부 공문을 많이 모아서 그걸 짜집기 위해서 그럴듯한 용어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수원지검 안양기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빙자한 편취사범 5명을 기소하고 이 중 총책인 한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차용금 위반한 사건으로 그칠 뻔한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한 끝에 피의자들의 여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벌이고 있는 정부 사업을 빌미로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민생 침해 사범을 초기에 연다. 추가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PBS 송견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사상 최대의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핵심 부품을 훔치고 제조 기술을 유출하려 한 일당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원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실리콘 웨이퍼의 감광액을 도포하는 부품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 모 회사가 국내 유명 반도체 제조회사에 이 부품을 독점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억 원 상당의 부품이 몰래 도난당하는 상황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이 회사의 이사장과 과장을 역임했던 김모 씨와 이모 씨, 그리고 현직 엔지니어인 김모 씨였습니다. 특수 절도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하지만 담당 검사는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부품에 관한 특수절도 사안으로 송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송치를 받은 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건이 단순한 부품에 관한 특수절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을 유출하였던 정황이 있었던 것을 포착을 하고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핵심 기술임을 밝혀내어서 마침내 이 핵심 부품의 제조 기술이 USB와 이메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검찰. 핵심 부품의 제조 기술을 분석해 동종업체나 제3국에 팔아넘기려 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비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기술을 손쉽게 얻으려 한 이들의 계획은 검찰의 치밀한 수사로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3국으로 유출이 됐다 그러면 약 1,000억 원대 이상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 측에서는 앞으로의 기술 개발, 그다음에 다른 업체가 치고 들어오는 그 상황까지 고려하면은 그 손실액은 국내로 따지면은 아마 예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번 사건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검찰의 추가 수사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을 보유한 업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PBS 원은주입니다.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과 달리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대신 소년법 등에 의해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을 위반했지만 나이가 어려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사춘기에 접어든 남인원 씨의 아들.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겉돌더니 급기야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치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경찰서를 찾은 남인원 씨. 조사를 마친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후 아들의 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검사님,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만으로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인원 씨의 아들과 같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은 소년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바로 소년법원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심리한 후에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교육 또는 상담 등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검찰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간부 일행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쌍용자동차를 방문해 불법 파업의 결과와 회생 방안에 대해 회사 관계자 등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생한 평택경찰서와 평택지청을 방문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4일 아시아 법학생 연합 일행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62명과 외국 대학생 60명으로 구성된 법학생 연합은 검찰 역사관과 검찰 체험관, 마약 감식실, 유전자 감식실 등을 둘러보며 검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남부지검 범죄예방위원협의회는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범죄예방위원들과 법무부 관계자 일행은 이날 어머니의 부재 속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지원금을 전달하고 앞으로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2009년 위증인지 우수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구지검과 창원지검, 대구지검 김천지청, 그리고 안동지청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2009년 2, 4분기 공판활동 우수공무원으로 대구지검 백승주 검사 외 검사 5명과 창원지검 통영지청 황윤선 수사관의 직원 5명이 선정돼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